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진 않잖아요. 그래도 필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딱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천생 배우 김혜정님의 인생 예찬.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배우의 감성을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하고 그래요? 인연이 깊으신 거예요. 네, 비교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갓난아이서부터 유년까지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나오신 엘리트신데 평생을 무건 수행자처럼 말씀이 없으셨. 네, 그렇게 암묵하셨구나. 네, 굉장히 고답적인 삶을 살다 가신 할아버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신여성이신데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신 분이에요. 흥이 많으셨나? 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금호동의 영화 세트장 꽃피는 팔도강산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는 저를 데리고. 영화 관련자가 아니신데 네네. 그냥 구경 그런데 간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기심 천국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렸을 때 김희갑, 황정순 선생님도 제가 예. 거기 세트장에서 보고요. 또 그다음에 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예. 특설링에서 하는 김기수, 권투 예, 예. 그런 거를 막 제일 앞에 가셔가지고 막 그렇지 야. 막 이러셨고 에너지랑 네네. 그리고 김일 레슬링 선수 있었잖아요. 박치기. 네네. 장충체육관에서 이 특설링에서 또 경기를 하면 또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렇지. 그래. 이러시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고 워낙이 흥이 많으시고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장소팔 이런 만담 하는데 거기 또 고춘자 씨 하는 만담장에 저를 또 데리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저게 김혜정 씨고 네, 할머니 왼쪽에 어머나, 세상에. 있는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시고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할머니인데 저렇게 탁 브로치하고 악어백하고 이게 파라솔이 없으면 외출을 안 하세요. 멋쟁이시구나. 맨날 다림질을 해서 의관을 정제해야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옷고름을 항상 잡고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할머니 옷고름 잡으시고. 네네. 아유 그런 할머니 밑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복장고를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취미로. 그러면 할머니가 장고 치시면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그다음에 전축을 틀어놓으면 갓난아기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팔을 흔들면서 누워가지고 춤을 췄대요. 타고난 거예요. 그죠? 아니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그 할머니하고 같이 시골에서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그 황순원 소설 그 소나기 그 소녀가 생각나. 그 서울 도심 속에서 그 얼굴 뽀얗고 예쁘장한 소녀가 시골에 왔을 때니까 얼마나 주목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맞아.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까. 그래요. 눈에 기대가 띄었을 되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네. 전화를 갔더니 아이들이 전부 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것 무슨 같아요. 창경원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소풍을 갔는데 제가 창경원의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랬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키가 그 당시에 165였어요. 초등학교 5, 초등학생이요? 6학년 때. 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집에를 돌아오는 길에 진짜 눈에 어머. 초등학생이네요, 그랬어요? 네, 제 중2 때. 중2 때. 네. 그러면은 저기 남자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아가씨 같잖아요. 뭔가 맞아요. 너무 느신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부르구나. 네, 불고. 휙하고 휘파람을 이렇게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서 보면 네. 학생이에요. 애기. 빨간 가방을 여기다 들고 있으니까 에이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165 2키였거든요. 네. 근데 네네. 저는 뭐 쫓아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남학생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뭐 편지도 그냥 많이 받아보셨겠어요. 예. 네, 집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나 물론 뭐 전화가 뒤에 있기도 있었지만 그런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집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말이면 거의 뭐 적게는 10몇 통, 많게는 어머나, 몇십 통이 왔어요. 적게는 아, 연예인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한 통도 열어보지 못하고 왜요? 왜? 아버지가 그거를 다 열어보고 불로 태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이시라 저한테 나무란 거예요. 네가 행동이 조신하지 못하니까 이런 편지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걸어갈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학교 다닌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들도 다 이렇게 태워진 거겠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혼자 이렇게 착각을 참 많이 하시네요. 아니, 많이 보내봤지 나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 왜 안 왔나 했네. 그런 얘기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쉽네요. 그 편지를 안 태우시고 읽어보셨으면 천생배필이 그 안에 다 있었을 수도 네, 있고. 그래.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학생, 올해 왕관 쓰게 생겼네. 이거 이 얘기 또 무슨 왕관을 얘기입니까? 쓴다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지방 대학에서 학교 이제 파하고 아이들이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뭐 사주 역학 그런 거를 보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앞도 뒤도 없이 어머 학생 올해 왕관 쓰게 생겼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지? 예. 미스 코리아 저기 이런 건가? 용돈 너 있는 거 한번 주고 봐달라 그래 봐. 용돈 있는 거. 용돈 주고 봐달라 그래 봐. 부채를 부채 주고. 드리고. 네. 그래서 그 5천 원을 드렸나 이제 용돈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밖에 예.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 왕관을 쓸 테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든지 뭐 무슨 대회를 나가든지 이러라 그러더라고요. 3월 달에 학기 초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성질 아시니까. 그쵸. 엄마시니까. 네, 안 네. 된다. 어리시는 단호하게. 분인데.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포기했는데 마침 그 미스 MBC라는 타이틀로 지방에서 연기자를 뽑는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네.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저를 준 거예요. 구해가지고. 교수님까지. 네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워낙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방송반 아나운서도 했지. 또 이렇게 축제 때는 아나운서도 하고 또 사회도 이제 보고. 사회도 보고 연극반 활동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이러니까 그쪽에 재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도 되겠다. 그래서 경연을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봤죠. 아니 기왕에 네. 나가실 거면 네. 미스 코리아를 나가시지 왜 미스 MBC? 미스 코리아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적인 아버지가 그거를 받아들일 그쵸. 리가 없죠. 수영. 네. 수영복 심사 안 하려고.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미스 MBC는 수영복 심사는 다행히 없었고 드레스 드레스 심사 그다음에 또 이제 핫팬츠 차림 그다음에 이제 스피치 예. 그다음에 율동 이런 걸 봤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경쟁이 지방에서도 5,300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아니 그래서 되고 조금 전에 사진 지나간 게 왼쪽에 저기 현재 이희양 선배님 네 아니세요? 맞아요. 아 이희양 선배님도 네네 제 같이 동기예요. 휘양이하고 김청이하고. 네네. 김청 선생님, 네네. 이영 선생님. 김청 선생님도 있고. 엄청나구나. 네. 저 대회가. 근데 그 대회 때 연기자를 뽑는 미스 MBC라는 타이틀인데 연기 코너가 없더라고요. 연기를 심사 보여주는. 기준에.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기획자한테 당돌하게도 제가 제의를 했죠. 이거 미스 MBC지만 네. 꼭 미의 사절이 아니고 연기자가 되는 관문인데 네. 연기 테스트를 하는 코너가 없다라는 건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아, 자신감이. 그 당시 기획하시는 분한테 예, 제가 예.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마임하는 코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장을 한 남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장기를 두다가 이렇게 판을 뒤엎는 판을 엎는. 네네 예.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회 같은 것들이 경쟁률이 좀 셌어요. 그리고 네. 방금 하셨던 그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대단하지 않았나요? 아까 5천. 네. 네, 네. 지방에서만 그랬고 그런 경쟁률을 8개 도에서 다 거쳐가지고 온 아이들이 거기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겠네요. 저는 나름 지방에서 제가 바보처럼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서울에 와서 이게 경연대회를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과연 내가 여기에서 될까? 그러나 내 의지를 굽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 없도록 이 대회에 참석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된 거죠. 아, 그래서 근데 배포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당돌한 말까지 할 정도의 그래, 자신감.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MBC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이자 연기자를 뽑는 그 코너에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코너가 없다라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는 제가 건의를 했죠. 이거 써주면은 써준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정말 진취적인 인생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세 번째 얘기를 보면은요. 그때가 23이셨군요. 23 젊은 나이에 시골 며느리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아니 창 세련된 거 하고 싶을 나이잖아요. 23이면. 물론 그랬죠. 근데 네. 이제 연기에 대한 열망과 열의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단지 어마어마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환희심에 너무 감사했죠. 들뜨셨구나. 네, 너무 네. 감사하고. 그런데다가 예. 사실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난 엄마 역할을 했잖아요. 없는 집안에 시집 가서 그 성질 어려우신 시어머니 예, 깍듯이 홀어머니 모시고 모시고. 또 버럭 남편 예. 잘 이렇게 내조하고. 내조하고 그다음에 예. 아이들 잘 키우고. 키우고 네. 어떻게든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인내심 많은 예. 그런 며느리 역할을 제가 해내서 제가 연기를 잘했다기보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세대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데 사실은 그 역할이 있기까지는 전월기를 뿌리를 내리고 지필을 하신 작가 김정순 선생님이 그 역할을 잘 그려내 주신 그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그분께 저의 예.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작가님도 워낙 대단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배님들이랑 연기한다는 게 당시 신인으로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어렵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연습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침마다 그 자판기 커피를 그쵸, 자판기 먹었어요. 커피. 그래서 동전을 이만큼씩 바꿔가지고 맞아. 대본을 2개를 겹쳐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커피 해가지고 선배님들 다 세상에. 대접하고 우리 막내 그거를 며느리가 맞아요. 맞아요. 지영이가 들어올 때까지 거의 한 40살까지 그 커피 심부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그렇구나. 오. 아니 제가 오늘 한 잔 딱 돌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생각이 짧았어요. 네. 근데 그러게. 그렇게 그러면은 그 22년 동안 이제 복길이 엄마로 있으면서 많은 분 사랑 받으셨으니까 촬영하면서도 재밌었던 얘기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하죠. 특히나 뭐 아기 가졌을 때 요즘엔 스폰지가 개월수마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월수마다 조금 두꺼운 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신 개월차 스폰지가 있구나. 근데 예. 그 당시엔 소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었는데 선배님들이 장난하느라고 네. 한번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